이번에는 D&D 플랫폼 니치를 다뤄보겠습니다. D&D 플랫폼 니치가 최근에 물류센터 하나를 추가로 매입하였는데요. 이번 신규 자산 편입으로 과연 배당금이 늘어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자산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기존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미콜론 물레라는 오피스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 6,200억 원 수준의 오피스 빌딩입니다. SK텔레콤과 삼성화재해상보험, 한국시티은행이 주요 임차인으로 있고 임대율은 100%입니다. 자리치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요. 3,500억 원 정도의 부채를 함께 보유 중입니다. 다음은 배감 파스토 1센터입니다. 부동산 가치 1,066억 원의 물류센터 자산이고 네이버의 공식 풀필먼트 협력 업체인 파스토가 100% 임대하고 있습니다. 배감 파스토 1센터도 자리치를 통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일본에 있는 아마존 재팬의 물류센터입니다. 앞의 자산들과 달리 아마존 물류센터는 18.5% 정도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의 임대료는 아마존 물류센터 전체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고 D&D 플랫폼 니치는 전체 임대 수익의 18.5% 수준인 42억 원 정도만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규 자산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신규 자산을 매입한 구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자산도 다른 자산들과 동일하게 D&D 플랫폼 니치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은 아니고 DDI 배감 로지스틱스 이오리츠라는 자리추를 통해 매입하였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배감 이오리츠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 배감 이오리츠는 유상증자와 자금 차입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배감 파스토이 센터라는 물류센터를 매입하였고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임대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D&D 플랫폼 니치는 배감 이오리츠의 유상증자 지분 전부를 매입하여 지분율 100%를 확보하였고 이로 인해 배감 이오리츠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모두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배감 이오리츠의 유상증자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배감 이오리츠는 보통 주식 220만 8천 주를 신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주 발행 총액은 552억 원이고 해당 주식은 모두 D&D 플랫폼 니치가 인수하였습니다. 기존 배감 이오리츠의 주식은 6만 주가 존재했기 때문에 D&D 플랫폼 니치가 인수한 신규 상장주의 지분율은 97%입니다. 하지만 이번 유상증자 이후 기존의 6만 주를 모두 소각하여 D&D 플랫폼 니치가 배감 이오리츠의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D&D 플랫폼 니치와 배감 이오리츠의 자금 차입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D&D 플랫폼 니치는 배감 이오리츠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총 570억 원 한도의 자금 차입을 진행하였고 2023년 만기에 5.2%의 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30억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감 이오리츠도 자금 차입을 진행했습니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552억 원과 함께 차입금도 모두 배감 파스토이 센터 매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618억 원이고 3년 만기 고정금리 3.95%를 적용받았습니다. 부가세 대출도 있지만 3개월 만기이고 금액도 자금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산 매입과 임대차 계약입니다. 앞에서 유상증자로 확보한 552억 원과 차입금 618억 원을 모두 활용하여 배감 파스토이 센터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가는 960억 원이고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총 1170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과 동시에 파스토와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잠깐 배감 파스토이 센터를 살펴보면 배감 파스토이 센터는 지난 5월에 준공된 신축 물류센터입니다. 상온과 저온이 모두 취급 가능한 물류센터이고 대지 면적은 9,000평에 연면적은 약 12,000평 규모입니다. 파스토는 네이버의 공식 풀필먼트 협력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다시 돌아오면 계약 기간은 준공 이후부터 10년입니다. 월 임대료는 4억 6천만 원 수준이고 임대료 인상은 임대차 시작 이후 3년 전부터 매년 1.5%씩 인상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임대료에 전가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감 이오리츠는 유상증자와 자금 차입을 통해 각각 552억 원과 618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였고 이를 배감 파스토이 센터 매입 비용의 930억 원을 기타 부대 비용의 240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배감 이오리츠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규 주식은 모두 D&D 플랫폼 니치가 인수하였고 이는 총 552억 원, 지분율 100%에 해당됩니다. D&D 플랫폼 니치는 570억 원의 차입금을 조달하여 유상증자 지분 매입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D&D 플랫폼 니치의 배당금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배당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D&D 플랫폼 니치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의 배당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당은 상장 직후 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장 최근의 배당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결산된 배당금은 주당 151원이 산정되었고
총 배당금은 97억 8천만 원입니다. 시가 배당률은 2.81%로 연환산 5.62%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배당률은 준수한 수준입니다. 이제 베가미오리츠의 편입으로 생길 배당금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베가미오리츠는 베간파스토이 센터로부터 매달 4억 6,106만 원의 임대 수익을 수취합니다. 연간 임대 수익은 55억 원 정도가 되네요. 하지만 618억 원의 차입금에서 연간 25억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자 비용을 제외하면 베가미오리츠의 수익은 연 30억 원 수준이 됩니다. 베가미오리츠는 반기 배당을 시행하기 때문에 반기당 D&D 플랫폼 니츠에 지급하는 배당금은 최대 15억 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가미오리츠에서 임대 수익 외에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D&D 플랫폼 니츠가 수취할 수 있는 배당금은 연간 28억 원에서 30억 원, 반기당 14억 원에서 15억 원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D&D 플랫폼 니츠도 유상증자 지분 매입을 위해 자금 차입을 진행하였죠. 570억 원의 차입금에 5.2%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29억 6,4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베가미오리츠에서 수취한 배당금을 전부 이자 비용으로 사용하면 딱 맞습니다.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다만 배당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금 축소 없이 외형 확장을 이뤄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D&D 플랫폼 니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의 계산 결과들은 개인적인 추측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매매를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